그래서 2차 TV 토론회부터 일단 짚어볼 텐데요. 말꼬리 잡기, 흠집 내기만 난무했던 거 아니냐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제 있었던 2차 5인 주자 토론회 전체적인 총평부터 간단히 해주시고 후보별 평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지만 대선 관련 얘기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논평을 다짐하는 마음속에 선서를 스스로 하시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시청자들이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는 누가 마음에 드는데 그런 거 들키지 않게 하세요. 겁나서 말을 못하겠네요. 겁나서 말을 못하시겠으면 잠깐 쉬셔도 됩니다.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이고 그리고 영향을 잘못 드릴 수 있으면 그건 오히려 방송을 안 하는 이만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조심하면서 그러나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시청자들께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말 우리 역사에 없던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일이 봄이 되질 않나. 이재경 교수님 준비되셨네요. 대선 일이 봄이 된 것도 사실은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선체로 토론을 하지 않나. 예, 참. 네, 잠깐 준비됐는데 왜냐하면 방송토론위원회에서 이거 저도 참여해서 몇 번 회의해봤는데 바꾸기 힘들어요. 네. 정말 토론 방식 바꾸기 힘듭니다. 이번엔 바뀌었는데요. 잠깐 보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시간도 공평하게 이렇게 부여해주는 그런 룰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시간을 세워놓으니까 무릎이 아파요. 가만히 꼼짝 말고 서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 싶다. 무슨 체력장 테스트하는 거. 처음 이제 시도하는 형식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형식 같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해도 좋은데 후보들이 조금 이렇게 숫자나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하지 못하게 아니면 팩트 확인이 문재인 후보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네. 원하는 데 다 얻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좀 뭉개시네요. 네, 후보 5인의 자평을 들어봤습니다만 이제 6인 패널의 평가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재경 교수님 말씀 주십시오. 네, 저는 이 한마디로 주저앉은 스탠딩 토론이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도입 취지가 그대로 아마 살아나지 못한 네. 전혀. 사실 뭐 상반신만 보여줬지 않습니까? 아마 다들 토론 봤을 텐데 뭐 앉아서 하고 한 자리에 고정돼 있는데 무슨 왔다 갔다 하는 토론도 아니고 애초에 아마 5명 거기다가 뭐 사회자는 역할이 없었지만 5명이 저런 좀 역동적인 스탠딩 방식의 토론을 하겠다는 취지가 전혀 잘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서면 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서서 좀 왔다 갔다도 하고 서나마나 바람으로도 얘기도 하고 예. 뭐 이런 부분을 미국의 뭐 트럼프 힐러리 대결처럼 거기는 2명이 딱 했지 않습니까? 예, 오바마하고 미트 롬니가 했던 것처럼 이런 방식을 염두에 둔 건데 그 취지를 못 살렸다고 하는. 아니면 차라리 둘둘 나가서 하든가. 차라리 그렇죠. 둘씩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붙고 들어오고 하든가. 그러니까 이후에 아마 있을 아마 선관위 토론이라든가 향후에 남아있는 4번을 조금 저 부분을 보완해서 좀 역동성을 보여주게 해야죠. 그래서 사실 생소한 방법으로 하니까 후보들도 당황하고 바라보고 있는 시청자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특히나 저게 답변과 질문을 총량제로 해서 한 후보에 9분밖에 안 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전부 다 질문을 받고 답변하다가 본인은 정작 질문 한번 못 해보는 그런 식의 정말로 형식이 내용을 거꾸로 규정한 토론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고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호. 저는 일단 재밌더라고요. 전에 토론은 굉장히 딱딱하고 끝까지 2시간 다 보는 게 참 힘들었었는데 어제는 시간이 그냥 금방 쭉 가더라고요. 좋든 싫든 처음 보는 거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그죠. 방식이. 특히 저는 그 홍준표 후보 설거지 얘기 나올 때 그때 그냥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번 저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죠. 사실 저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토론 이거는 좀 충분히 제대로 되지는 못했어요.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 대로 흘러가고 그러기도 이제 했는데 한 번 정도는 뭐 저래도 되지 않겠나 이제 싶고 그 다음부터는 좀 균형을 좀 잡아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는 양강 두 후보만 집중적으로 질문받았더라고요. 문재인 후보가 18번 질문받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14번 질문받고 반대로 심상정 후보는 질문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질 않았는데 이런 게 좀 균형이 맞춰주는 쪽으로 좀 이제 개선이 되고 아마 다음번 정도에는 좀 정책 토론
정말 좀 찐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저렇게 좀 가도 뭐 괜찮았다 싶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시작됐다는 건 긍정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인데 황정우 소장 어떠세요? 긍정적인데 뭐 긍정적인 이야기는 좀 하기보다 안보 문제 일부하고요. 그다음 경제 사회 문제 2부하고의 격차가 좀 심했습니다. 안보에서는 핵심적인 쟁점을 좀 흥미롭게 다뤘는데요. 네. 경제 사회에서는 그 정경유착, 지금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 네. 그다음에 이 부패 구조 청산, 또 이 재벌 개혁이라든지 독과점 타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거나 입시 문제 같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다음에 질문의 경중에 편차가 심했다. 어떤 거는 대선 후보들끼리 다툴 만한 문제고, 어떤 거는 자기들끼리 기억을 가지고 그냥 티격태격하면서 정말로 주사급 토론을 공무원 뭐 자기들끼리도 국장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땐 주사급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주최 측도 규칙을 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고 후보들도 자기 질문하고 외에 또 답변까지 모든 것이 시간에 이렇게 가는지 다 같이 가는 질문과 이렇게 답변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또 주도권을 어떻게 넘어가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부터 좀 잘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언론이 이런 토론을 했으면 누가 대선 후보가 될 건가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과감하게 그 대선 후보의 발언이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 언론도 다 그냥 시시하면서 좋은 게 좋다 이래버리니까 국민들은 토론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이게 도대체 누가 얼마나 잘한 거고 누가 못한 거고 누가 답변을 잘못하고 누가 능력이 있고 없는가 하는 부분을요. 피드백을 안 해요. 그게 참 중요한 건데요.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거. 상황 리허설을 수없이 해봤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수없이 리허설을 해봤어야 된다고요, 사실은. 제가 반박을 원래 잘 안 하는데 요 하나는 좀 반박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어저께 토론은 재미가 있었는데 아까 경제 복지 분야 이쪽의 토론에서는 너무 일부 후보들이 너무 지식이 공부가 딸려서 숙지가 자기 공약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가지고 깊이 있는 토론이 안 되고 잘 몰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갖고 이제 뭐 기재부 국장 토론이냐 뭐 주사급 토론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대선 후보들은 자기 공약과 상대 공약에 대해서는 주사급 이상으로 더 구체적으로 아는 그런 토론이 사실 벌어져야 된다고 봐요. 또 외국의 토론에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 많고요. 특히 토론은 아닙니다만은 영국에서 내각제로 운영할 때 영국의 총리는 진짜 국장급, 계장급이 과장급이 와서 할 걸 구체적인 수치까지 이야기하면서 답변을 하거든요. 의회 나가서 잘못 답변했다. 큰일 납니다. 그거를 수치를 적힌 자료를 다 갖고 와가지고 자료는 그 다 옆에 갖고 와요. 조언을 듣지 않으면서 직접 답변합니다. 그 정도로 이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숙지가 돼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근데 어저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양강 후보는 부자 몸조심하느라고 너무 전략적 모호성 발언이 많았고 답변을 좀 피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이제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주적이라든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 모호성이 발언이 많았고. 후보별 평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총평만 해주세요. 안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햇볕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애매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근데 두 사람이 약한 후보는 일단 공격은 안 받았으니까 아까 날렵하게 계속 슈팅을 시도하니까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홍카콜라 역할을 했다. 좀 뭐냐면 뭐 본인은 사이다가 아닌 코카콜라에 가까운 역할이라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재미를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콜라에 다른 브랜드도 있는데 그냥 콜라라고 하셨어요. 그건 조금. 김미연 소장님. 일단 저는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재미있었다. 재미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발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스탠딩 토론을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재미는 있었는데 이게 보고 나니까 내용이 없는. 우리가 뭘 듣기는 2시간 동안 재밌게 듣고 본 것 같은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미미한 토론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이게 스탠딩 토론을 하려고 하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좀 배분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는 토론이라기보다는 이 한 후보를 향한 어떤 청문회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뭐 이 전체적으로는 재미는 있었지만 이 남는 게 없는 그러니까 실속 없는 메시지가 전혀 없는 그런 토론회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한마디로 총평하면요.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표현을 좀 빌리면 우리가 이러려고 스탠딩
토론회나 자괴감이 든다. 저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토론회를 왜 합니까? 이게 후보의 자질을 변별력을 해가지고 국민의 어떤 선택을 돕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이게 아무리 봐도 변별력이 없어요. 동의합니다. 후보 간에. 그러면 저는 이게 어떤 개선이 필요하냐? 자꾸 이게 형식적, 기계적 평등에서 무조건 모든 후보 5명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 보면 15% 넘을 때는 돈을 다 보존해주고 10% 넘으면 50% 보존해주고 다 이게 얼마든지 지지도에 따라 차별하는 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토론도 15% 넘는 사람은 모든 토론이 다 였고 또 이게 10% 되는 뭐 반만이든지 그 밑으로 또 하든지 뭔가 이게 차별화를 해서 뭔가 이게 형식과 이걸 바꿔야만 변별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15%에서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양자 토론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게 이런 게 좀 개선이 필요하다 봅니다. 형식 바꾸기가 어렵다니까요. 근데 법이 그거는 저는 합리적 차별을 얼마든지 지지도에 따라 가능하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아 그렇죠. 아 그게 당연한 말씀인데. 아니 근데 제가 실제로 보면 바꾸기가 힘들었어요. 그동안의 아니 역사를 근데 보면. 그 15% 여론조사 결과를 그렇게 맹신하는 후보도 많기 선관위에서 때문에 뭐 선관위에서 두세 번 객관적으로 해서 1, 2 후보끼리 한번 붙어 하는 이런 거 얼마든지는 개선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불가능해요. 다음이라고. 이미 시작 5번 했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나머지 분들 날리려고 다음이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그래서 이제 의견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고쳐지질 않았고 맨날 1분 뭐 질문에 1분 30초 답변하세요만 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전부 입 닫고 리액션 카트도 못 넘깁니다. 발언자만 잡게 돼 있어요. 딱 그것도. 근데 저 하나 의문이 있는데요. 국민들이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유세를 하다가 죽을 각오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토론을 2시간 합니까? 4시간 하고요. 새벽까지 뭐 6시까지 해서 한 8시간 하다가 뭐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쓰러질 분들은 쓰러지고 아직 이렇게 7시도 안 됐는데 또 아까 차분하더니 왜 이러세요? 끝을 좀 보는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국민들이 변별력이 생기지. 변별력이 생길라 하면 끝나버려요. 끝나버리고. 그거 변별력도 없는 토론을 뭐 하려합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 싶다. 무슨 체력장 테스트하는 거. 처음 이제 시도하는 형식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형식 같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해도 좋은데 후보들이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나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하지 못하게 아니면 팩트 확인이 문재인 후보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네. 원하는 데다 뭐 얻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좀 뭉개시네요. 네, 후보 5인의 자평을 들어봤습니다만 이제 6인 패널의 평가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재경 교수님 말씀 주십시오. 네, 저는 이 한마디로 주저앉은 스탠딩 토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도입 취지가 그대로 아마 살아나지 못한 전혀 답변과 질문을 총량제로 해서 한 후보에 9분밖에 안 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전부 다 질문을 받고 답변하다가 본인은 정작 질문 한번 못 해보는 그런 식의 정말로 형식이 내용을 거꾸로 규정한 토론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고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호. 저는 일단 재밌더라고요. 전에 토론은 굉장히 딱딱하고 그 끝까지 2시간 다 보는 게 참 힘들었었는데 어제는 시간이 그냥 금방 쭉 가더라고요. 아니 좋든 싫든 처음 보는 거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그죠. 방식이. 특히 저는 그 홍준표 후보 설거지 얘기 나올 때 그때 그냥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번 저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죠. 사실 저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토론 이거는 좀 충분히 제대로 되지는 못했어요.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 대로 흘러가고 그러기도 이제 했는데 한 번 정도는 뭐 잘해도 되지 않겠나. 사실 뭐 상반신만 보여줬지 않습니까? 아마 다들 토론 봤을 텐데 뭐 앉아서 하고 그 한 자리에 고정돼 있는데 무슨 왔다 갔다 하는 토론도 아니고 애초에 아마 5명 거기다가 이제 뭐 사회자는 역할이 없었지만 5명이 저런 좀 역동적인 스탠딩 방식의 토론을 하겠다는 취지가 전혀 잘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서면 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서서 좀 왔다 갔다도 하고 혈치 바람으로 좀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을 미국의 뭐 트럼프 힐러리 대결처럼 거기는 2명이 딱 했지 않습니까? 오바마하고 미트 롬니가 했던 것처럼 이런 방식을 염두에 둔 건데 그 취지를 못 살렸다고 하는. 아니면 차라리 둘둘 나가서 하든가. 차라리 그렇죠. 둘씩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붙고 들어오고 하든가. 그러니까 이후에 아마 있을 아마 선관위 토론이라든가 향후에 남아있는 4번을 조금 저 부분을 보완해서 좀 역동성을 보여주게 해야죠. 그래서 사실 생소한 방법으로 하니까 후보들도 당황하고 바라보고 있는 시청자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특히나 저게 그래서 2차 TV 토론회부터 일단 짚어볼 텐데요. 말꼬리 잡기 흠집내기만 난무했던 거 아니냐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제 있었던 2차 5인 주자 토론회
전체적인 총평부터 간단히 해주시고 후보별 평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지만 대선 관련 얘기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논평을 다짐하는 마음속에 선서를 스스로 하시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시청자들이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는 누가 마음에 드는데 그런 거 들키지 않게 하세요. 겁나서 말을 못하겠네요. 겁나서 말을 못하시겠으면 잠깐 쉬셔도 됩니다.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이고 그리고 영향을 잘못 드릴 수 있으면 그건 오히려 방송을 안 하는 일만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조심하면서 그러나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시청자들께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말 우리 역사에 없던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일이 봄이 되질 않나. 이재경 교수님 준비되셨네요. 대선 일이 봄이 된 것도 사실은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선체로 토론을 하지 않나. 예, 참. 네. 잠깐 준비됐는데 왜냐하면 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이거 저도 참여해서 몇 번 회의해봤는데 바꾸기 힘들어요. 네. 정말 토론 방식 바꾸기 힘듭니다. 이번엔 바뀌었는데요. 잠깐 보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시간도 공평하게 이렇게 부여해 주는 그런 우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시간을 세워놓으니까 무릎이 아파요. 가만히 꼼짝 말고 서 있으니까.